문재인 민주당의 대통령 문재인 씨가 이번 유엔 총회에 가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9월 22일 추석 때 간다 하면서 또 따로 메시지도 남겼죠. 이번 유엔 총회가 제76차 유엔 총회. 본인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문재인 씨는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우리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이미 했듯이 또 종전 선언을 쫄랐습니다. 우리 국민으로서는 참 지금이라도 쫓아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고 나가서 이렇게 계속 낯뜨거운 짓을 하고 다닙니다. 이번에 종전선언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이러는 겁니다. 중국 빼고 우리 한국하고 북한하고 미국 이렇게 셋이서만 종전선언을 하자. 아니면 중국까지 넣어서 넷이서 종전선언을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아무렇게나 그냥 종전선언이라고 좀 하자. 이렇게 조른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좀 불편해한다고 해서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자.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결국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 한참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 법적으로 지금 문재인 씨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 마음은 어떤가 하면은 법적인 효력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냥 백지에 종전선언이라는 네 글자만 나오면 그거로 된 거다. 이런 식이죠.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래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특히 문재인 씨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격식은 갖춰서 제대로 어떤 역사적인 결과를 하나 내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눈속임만 할 수 있다면 가짜도 좋다. 이런 사람은 위험하죠. 문재인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전선언을 일단 하자. 일단 해보자. 그러면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이 되고 완전한 평화가 시작된다. 이건 아무리 봐도 정상은 아닙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하면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다시 그 비핵화라는 게 되돌아갈 수 없게 그렇게 진전이 된다. 지금 북한 비핵화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종전선언이라는 그걸 받아들기만 하면 그러면은 백기 들고 그 안에 있는 그 자기들이 말하는 핵 무력 그거 다 들어와서 들고 나가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김정은이는 이 핵 무력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헌법에 넣어놓았습니다. 지금은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부르지만 자기들의 그 어버이고 시작이고 창조주인 김일성 헌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는 아예 안 된다. 북한이 멸망하기 전에는, 그 전에는 안 된다. 이것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문재인 씨는 우리가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를 외치면 그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전선언하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김정은이의 핵무기가 햇볕 아래 그 눈이 녹듯이 사라져서 부존재하게 된다고 지금 미국에 가서 그런 소리를 한 겁니다. 아무리 봐도 과학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 한국인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런 겁니다. 종전선언을 하자. 지금 우리 한반도가 어떻습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내전이 아니고 사실은 국제전의 형태로 1953년 이 한반도의 중심부에 휴전선이라는 게 그어진 그 사건을 아예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문점이라는 곳에 있는 군대는 미군이 아니고 유엔군입니다. 연합군인 것이죠. 왜 있는가? 전쟁이 끝나지 않고 북쪽에서 계속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억지 겸 이 중간선을 걷다고 해서 그들이 이 경계선을 준수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국제군, 연합군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씨가 말하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연합군이 떠나야 하겠죠. 휴전선이 국경선이 되든 뭐가 되든 더 이상 남들이 와서 거기 머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러겠죠. 아, 그게 이제는 자주국방 하는 거다. 뭐 자주국방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 김정은이에게는 핵이 있다. 그거 말고도 막강한 그런 무기 프로그램들이 있다. 무시무시한 생화학 무기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하고 우리 한국군만 하고 그들하고 하면은 우리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연합군이 철수를 해버린다. 지금 그 연합군을 대신해서 미군이 그걸 감당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법적 지위는 엄연히 연합군입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은 무엇인가? 이것은 한미동맹으로 따로 있는 게 주한미군이고 휴전선을 지키는 것은 휴전협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곳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 가끔씩 저 유럽에 있는 누가 거기 와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2단으로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을 일단 해보자. 종전선언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연합군이 떠나겠죠. 여기 머물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별 병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이 휴전선이라는 게 사라지면서 유엔이 개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미군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미군은 주한미군 철수 이것을 통해서 내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자주국방을 하게 되겠죠. 다 떠나고 나면.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북측과 남측은 한 민족이고 결국은 다 친족관계다. 친척이다. 자기들은 그렇죠. 문재인 씨는 바로 가까운 이모들이 저 북측에 있고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지금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나 또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외세를 다 내보내고 나면 완전히 우리 민족끼리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다. 무장은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평양 갔을 때 우리 같이 총을 내려놓자.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만 총을 내려놨었죠.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한 평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무장하지 않고 완전한 평화가 어떻게 오는가? 지금 김정은 집단이 이쪽을 대남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추진을 하고 있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쳐들어오려는 이유는 통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그저 순순히 그냥 통일하자, 손잡고 통일하자. 이렇게 되면 통일하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완전한 평화가 되겠죠. 그 대신에 이 한반도가 어떤 나라로 생기는가, 바뀌는가. 김일성 헌법에 따른 적화 통일이 달성이 됩니다. 문재인 씨의 입장에서는 그게 환영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의 태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걸어놓은 통일 추진, 이걸 보면 그게 분명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러면은 김일성 헌법에 의한 적화 통일 조금 참지 뭐 이렇게 하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는 평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안북도, 함경북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평양은 자기들 특별 시민만 있는 공산당원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평양이고, 이 남조선은 거기에 비할 수 없겠죠. 혁명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민주당 세력이 적화통일이 돼도 우리는 평양 시민이 될 것이다. 물론 그 마음은 국민을 배반하고 국가와 국민을 팔아먹는 그런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 착각을 하는데 자기들 역시 평양 시민은 못 된다. 이걸 알아야 하겠죠. 문재인 씨가 하는 이야기, 그게 이 뜻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한국인은 6.25도 있었고 공산당 세력들이 어떤지 겪어봤고 지난 5년도 겪어봤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젊은 층 아니면은 뭐 60대 다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느냐? 잘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소리 한다면은 게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새는 그 인터넷 게임 이거를 애 어른 없이 하죠. 아마 이거만큼은 이해를 할 겁니다. 게임을 할 때 싸우고 있는 적군이 몰려오죠. 덮쳐올 때. 그때 문재인 씨처럼 무기 다 버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그냥 죽기도 하겠지만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템 받았던 거 다 뺏기고 아웃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똑같은 사안을 보고 이해하는 정도, 또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신기루 같은 그런 데에 홀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김정은 집단은 서로 연인 관계가 아닙니다. 보고 싶어서, 만나면 한없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동족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선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쟁을 한 사이인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씨가 종전선언 해야 한다 하면서 이번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다. 이것까지 써먹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쪽에서는 참 경기를 일으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해보기로 하죠. 지난 그 30년 전의 역사를 우리 국민 상당수가 잊고 있을 겁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까지. 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라고 하는 것을 자료를 찾아보면 1989년 그때쯤 우리나라가 유엔 단독 가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8월 21일 북측 외교부 거기에서 한국이 유엔에 단독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민족 반역 행위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에서 10월 31일까지 사이에 수십 차례 우리 한국을 비난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에는 유엔 안보리 측에서 이 한국의 단독 가입에 대한 그런 문서를 냈을 때 북측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 단독 가입 반대한다. 우리는 통일한 후에 단일 국가로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 우리 영토를 무단 점령하고 있는 자들이 통일한 다음에 단독 국가로 가입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백기를 들던가. 그들의 생각은 정반대였던 겁니다. 적화 통일을 한 다음에 그때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같은 89년 11월 20일 북한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분단 상태에서 유엔에 가입한다는 것은 국제무대에서 남북한의 대결을 더욱 조장한다. 그리고 분단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반대한다. 마치 자기들이
도둑무리가 아닌 것처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한 2년 후에 남북 동시가입을 했죠. 이번에 문재인 씨는 유엔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침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개의 나라라는 점을 서로 인정했다. 문재인 씨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나라로 돌아오기 전에 체포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반국가 행위입니다. 유엔 동시가입으로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개의 나라가 됐다. 지금 김정은 집단이 독립국가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독립국가 간의 통일은 무슨 통일입니까? 연방을 구성해야 맞는 것이죠. 국가 간에는 그렇게 됩니다. 문재인 씨의 속마음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재인 씨의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1991년 유엔 동시가입 그것으로 북한이 독립국가로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집단은 그게 국가라면 영토 없는 국가가 됩니다. 남의 땅에 들어와서 남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침략국이 되는 것이죠.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미수복지구 이것을 수복하겠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데 문재인 씨가 반국가 발언을 한 겁니다. 북한은 국가고 그리고 지금 휴전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위쪽은 다른 나라 영토다. 헌법을 부정한 겁니다. 문재인 씨가 헌법을 고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분명히 지금 헌법을 고치고자 하는 자들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부분을 고치거나 아니면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이 독립국이고 우리가 독립국이고 서로 다른 두 개의 나라다. 그렇지만 결코 분단을 영원히 계속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 또 분단이라고 합니다. 서로 남의 나라인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은 분단되어 있는 겁니까? 개념도 엉망이고 논리도 엉망이고 왜냐하면은 이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논리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문재인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서로는 누구냐? 문재인 씨에게는 우리가 북계라고 하는 김정은 집단은 이렇게 곱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거 우리가 대통령인 공무원을 혹시 김정은이의 그 세포를 갖다 놓고 시켰던 것이냐? 5년이 다 되어 가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본색을 드러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고 싶은, 문재인 씨가 그러고 싶은 김정은이 집단은 어떤가? 그들에게 굶어 죽지 말라고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려고 금강산 개발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게 해줬더니 멀쩡한 우리 국민, 이 땅의 어머니요, 딸이요, 누군가의 자매인 그런 여성을 쏴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초코파이도 먹고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고 심지어 발전기까지 돌려가지고 전기 공급까지 한 도시 전기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개성공단 만들어서 가동을 했더니 그거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자기들 돈 아니니까.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마음이 팔려서 뭐든지 다 내주겠다. 자기 건 그렇지 않죠. 우리 국민 거, 우리 나라 거 이거 내주겠다 하는 게 문재인 씨고 문재인 민주당 일당입니다. 또 어땠습니까?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공격한 거 말고 지금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난당한 우리 국민을 돌려보내지 않고 죽여서 태워버렸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 뭡니까? 장례를 치러줬다 이런 소리 했죠. 우리 국민 성격도 참 어지간합니다. 그 소리 하는 정부, 그 소리 하는 정권, 멱살을 잡아서 끌어내야 하는 것이겠죠. 국민이 이거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 문재인 씨가 이번에 미국 가서 이렇게 미친 듯이 김정은 집단을 위해서 설쳐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올해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년이 되는 해다. 그런데 한번 보자. 남북한의 역할과 위상이 얼마나 다른지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유엔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시각이 나타날 겁니다. 30년 전인 1991년 9월 17일 유엔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을 공식 승인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38선을 넘어서 서울을 점령하고 우리가 낙동강전선까지 밀려 내려갔던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그것을 겪어본 세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핏줄이 당했던 일이고
그게 이 땅이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는 1991년 당시 제46차 유엔 총회 의장이었던 사메트 사하디라는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소개를 합니다. 만장일치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이 결정됐다. 1948년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한다고 공포한 지 43년 만이다. 이거는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유엔이 한반도의 주인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했는데 1991년 그걸 반을 떼어서 북측에다 주겠다고 한 것이죠. 우리 헌법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로써 한국은 유엔의 161번째 가입국이 되고 이것도 이제 영어 그 약자의 순서로 차례를 정했습니다. 영문 국가명 DPRK가 한국보다 앞서기 때문에 북한은 160번째 가입국이 됐다. 그리고 이날 유엔 본부 앞에는 한국의 태극기와 북한의 인공기가 나란히 개양되었고 유엔 총회 회의장에도 두 나라의 정식 명패가 등장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1991년 유엔 동시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행위였고 그것을 누군가가 했다. 어떤 세력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유엔 본부 앞에 인공기가 걸렸다. 문재인 씨 말대로 두 나라가 생겼다. 그러면 북한이란 나라의 인공기가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문재인 민주당 일당은 이 태극기를 지키겠다는 의지조차 없어가지고 이걸 한반도기로 바꿔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한반도기. 한반도기는 유엔 본부 앞에 걸린 일이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겠죠. 또 김정은 집단, 저 불법 집단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문재인 씨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울려 돌아다닐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문재인 씨의 죄가 한없이 큰 것이죠. 그것은 그것이고 그러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이 반국가 행위를 한 자를 끌어내서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한국의 외무장관이던 이상옥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과 궁극적인 통일은 앞으로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이 대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엔이 한반도의 합법정부,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한 지 43년 만에 반을 뚝 잘라서 저 북측 집단에게 국가라는 식으로 그런 지위를 주고 그래 놓고
유엔에서 한 첫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했다.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서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야유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북한을 새로운 국가로 인정하고 우리 영토를 반동강 내고 한국을 대륙의 섬으로 만든 자가 평화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30년 전에. 그의 아들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가서 사죄를 하고 그리고 국립묘지에 자리 하나를 구걸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 장본인 그리고 지금 묘지 자리를 구걸한 그 자는 먼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당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평화를 추구했다. 통일을 추구했다. 민주화의 문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한 글들이 책장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우리가 그 결과를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통일을 가져왔습니까? 이게 평화를 가져왔습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야 합니다. 내 나라를, 내 집안을, 내 직장을, 나 자신을 언제나 싸워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은 유엔 가입을 계기로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 북한 대표부를 개설하고 외교관계도 없는 미국 땅에서 물론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외교 활동을 할 명분을 얻었다. 못된 것들에게 못된 짓을 할 그 길을 터준 겁니다. 우리의 영토를 잘라내 가면서. 그래, 문재인 씨가 가서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니까 종전선언 하자. 이러니까 그래 30년 두고 봤더니 이 유엔 회원국으로 들어온 너희 둘이 유엔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한국은 1996년에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비상임국이 됐다. 2001년에는 유엔 총회 의장을 배출했다. 한승수. 2006년에는 유엔 사무총장을 내놨다. 반기문. 그리고 유엔의 정규 예산에서 한국이 분담하는 분담률이 어떻게 되는가? 아마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유엔에 기여해야 하는구나. 다들 이거 잊고 있었을 겁니다. 회원국은 유엔에 기여해야 하는 겁니다. 유엔에 기대서 어느 몇몇 나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혜택을 입는 이런 구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미국이 유엔을 더 이상 먹여 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그럴만하다. 애초에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 바로 북한 같은 이런 회원국 때문에 이런 겁니다. 한국의 분담률은 초기에는
0.69%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 현재는 2.27%. 이게 회원국 193나라 그 중에서 11번째랍니다. 2.27%. 이거 누가 다 부담하는지 알고 있죠? 미국이 다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미국을 공격하고 미국의 테러를 하고 미국인을 죽이는 그런 집단들, 그런 나라들 모아놓고 그래도 세계 평화를 유지하자. 그러면서 그 비용 다 되는 게 미국이었던 것이죠. 지금 미국이 이거 손 떼면 바로 문 닫습니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우리 한국의 2022년 목표는 193개 회원국 가운데 9번째로 올라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여하는 분담률을 더 올려야 하겠죠. 한국은 유엔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가난을 벗어나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이 훌륭하고 우리 국민이 성실했고 그리고 뭐 다소 초기에는 민주적인 면에서는 떨어졌다 하더라도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저 사나운 북계 그들로부터 이 땅을 지키고 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살아온 그게 이 나라의 우리 선대들입니다. 미국의 소리 뉴스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6.25 사변 이후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원조 공여국이 된 첫 번째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다. 사실 유엔이 가장 성공한 그 케이스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이고 그런 겁니다. 지금 경제적 공산주의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상한 정치 이념, 그런 이념을 지닌 자들이 장악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이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보석 같은 존재다. 분명히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악의적인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오손도손 살고 있는 그런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없는 불한당, 이런 존재가 북한이고 그런 불한당을 이 유엔이라고 하는 마을에 데려온 것이 1991년 그 반국가 행위자 그 존재다 하는 겁니다. 북한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북한은 유엔 재정 분담률에서 봤을 때 아프가니스탄보다 낮은 132건 수준이다. 또 세계 식량 계획, 식량 농업기구 이런 유엔의 여러 기구로부터 해마다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지정이 되는, 표현은 부드럽습니다. 만성적인 인도주의 문제를 겪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마다 얻어먹으면서 살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민족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북한 쟤네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대화가 안 돼, 이런 이야기 하죠. 자존심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자기 만약에 어느 집단을 거느리고 있는 수장이 있다고 하면 자기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먹여 살려야지. 그걸 매번 손 벌려서 구걸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도 굶겨 죽이고, 그것은 자존심이 없는 것이고, 지난번에 문재인 씨 평양 갔을 때 김정은이하고 둘이서 신나게 자주 이런 거 내세우던데, 자주 무슨 자주입니까? 북한은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는 곳 중 하나이다. 상습범이다 하는 겁니다. 흉악범이고, 2006년 대북결의 1695호, 1718호를 시작으로 2017년 2397호까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부과된 제재만 해도 10개가 넘는다. 북한의 인권 문제도 유엔의 지속적인 규탄 대상이다.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고, 2014년에는 북한 지도부가 반인도 범죄를 저질러서 그것을 쭉 나열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도 발표가 됐다. 이제 이렇게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마냥 축하할 문제는 아니다. 이거를 아프게 콕콕 찌르는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집단이, 김정은이 대북 제재를 항상 원수로 삼죠. 그런데 왜 유엔 탈퇴 안 하는가? 이제 보니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유엔 탈퇴하면 유엔 제재 안 받을 텐데, 물론 무사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탈퇴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 그 대북 제재 풀어주라고 하지 말고 김정은이 보고 유엔 탈퇴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더 빠르죠. 그런데 왜 탈퇴하지 않는가? 그거는 유엔 회원국이라는 그 지위, 그게 북한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고 외교적으로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유엔 회원국이라는 지위, 그게 있으니까 북한이 유엔 개발 원조도 받고 그 못된 짓을 하고 인류의 이제 인류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 지구를 혹시 아주 끝장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실제로 계속 도발을 하고, 그렇지만 개발 원조를 그들이 받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 여기 약이 없다, 애들 우유가 없다, 쌀이 없다. 보통은 그렇게 흉악한 집단은 내버려 둬야 하는데 유엔 회원국이니까 그것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주권 국가하고 같이 외교 무대에 설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이걸 보면은 이제 미국만 해도 설령 유엔 가입을 했어도 이건 자주 독립국은 아니다 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뉴욕의 유엔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 다른 국가들의 외교관들하고 또 접촉을 할 수 있다. 이게 북한에게는 대단히 큰 이익이어서 제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탈퇴를 안 하고 있는 거다. 탈퇴 못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거를
그동안 칭찬만 했죠. 왜냐하면 그 세력들이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 30년간 잘한 일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잘한 일이라고 언론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30년 동안 우리가 북을 도와서 저런 괴물을 만들어 놨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괴물이 무서우니까 덤비지 말고 괴물의 먹이가 되자. 이 소리를 하는 게 문재인 씨입니다. 이제는 바로 알아야 하겠죠. 1991년 조국 대한민국을 버리고 북에 미소를 보낸 자들, 그들이 내세웠던 것은 평화였습니다. 스스로 지키지 않는 자주 독립국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유엔이라는 사회에 정말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지구에서 살고 싶지 않은 불황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무엇하고 똑같은가? 저 동해에서 일본과 우리가 서로 겨루고 있는 그 어업수역을 일본에게 덥석 내주고, 그리고 이거 공유니까 공유하면 좋잖아 했던 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도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공유가 좋습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국민들의 밥상에는 수산물이 가짓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사막에 사는 종족처럼 먹을 수 있는 것을 뺏긴 겁니다. 당연히 어민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뺏겼죠. 공유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씨도, 문재인 민주당도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평화는 비굴한 자, 양보만 하는 자, 스스로 상대를 두려워해서 싸우지 않고 패배하는 것, 그게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도발해 오면, 상대방이 공격해 오면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도발한 자의 버릇을 고쳐줘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그 누구라도 공격을 하면 싸웁시다. 그리고 반드시 이깁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